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일상도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국내 택배 물동량은 전년보다 평균 30% 증가했고 온라인 음식 배달 매출은 최대 90%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도 늘어났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하루 평균 923톤으로 19% 증가했고 스티로폼 쓰레기는 14.4%, 비닐 쓰레기도 9% 늘었습니다. 분리 배출 없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회용품들도 많아 일반 쓰레기도 5% 증가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쓰레기 양이 엄청 늘어난 게 저도 느껴졌어요. 포장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이러실 거니까 그래서 분리수거도 잘 하고 재활용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포장 배달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배출할 때 분리수거하는 거 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배달용품은 다 거의 다 재활용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나? 집집마다 재활용 분리 배출을 더 철저히 하면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경기도 김포의 한 재활용 선별 분류장.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사람 키의 2~3배 높이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 차량이 분류장 안으로 들어오면 커다란 집게발이 새로 들어온 꾸러미들을 쓰레기 더미 위에 흩뿌립니다. 이곳에서 하루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150톤. 서울 경기에 100만 세대가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가 서울 방배동과 경기 광명의 집화장을 거쳐 매일 이곳으로 모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존 들어온 물량이 한 20에서 25%가 늘어났어요. 보통 8시간 근무하던 게 지금은 10시간, 11시간 근무할 정도로 일이 많아졌죠. 이곳의 핵심 업무는 분류입니다. 기계가 하는 자동 분류와 사람이 하는 수동 분류를 거쳐 재활용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나누고 재활용되는 것은 다시 페트와 PP, PS 등 소재별로 분류돼 재활용 제품 제조업체로 판매됩니다. 문제는 분리수거돼 들어오는 폐기물의 상당수는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라는 겁니다. 일회용품을 재활용해서 생각하는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플라스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50톤이 들어오면은 30~40%는 쓰레기라고 봐야 돼요. 쓰레기 유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데 급급해요. 재활용 처리장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처리장인 거죠.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 나무젓가락과 빨대, PVC 소재 등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더라고 써 있는 플라스틱 용기도 리사이클 대상이 아닙니다. 아더는 2가지 이상 재질로 만든 복합 재질 플라스틱인데 최근 음식 배달이 늘면서 열을 가해도 되게 만든 복합 재질 용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컵라면 용기도 대부분 아더입니다. 이렇게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들은 따로 모아 압축시켜서 분류장 한쪽에 높이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바로바로 처리되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좀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쓰레기 반입량은 한정돼 있고 발생량은 너무 많으니까 본인들도 처리하기 힘든 거죠. 소각장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쌓이고 밀리고 하는 거죠. 재활용 분리수거 강국. 재활용률 87%는 착시에 불과한 겁니다. 재활용률이 87.1%라고 하는데 저 숫자가 매우 허구라는 사실들은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장애, 재활용 분리수거 장애 그냥 입고된 수준을 기준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럼 재활용되지 않는 나머지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률은 5.6%,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는 매립률은 7.3%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서 환경오염도 더 심각한 매립이 소각량보다 더 많은 겁니다.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일본은 매립률이 단 1%에 불과합니다. 대신 소각률이 80%에 달합니다. 일본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전부 회수해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 난방을 합니다. 화석 연료를 쓰레기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의 매립률은 0.8%, 스웨덴은 이미 2013년도에 매립률을 0.7%까지 낮췄습니다. 쓰레기를 직매립하지 않고 소각을 하게 되면 쓰레기의 양이 최대 84%까지 줄어듭니다. 남은 16%의 소각재도 다시 도로공사나 간척 등의 바닥재로 재활용됩니다. 최종 매립되는 쓰레기는 3%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열회수 소각장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각 기술이 발전해 과거처럼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소각장이라는 소리만 들으면은 이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물리화학적 그 후처리를 통해서 집진 장치나 촉매 장치들을 통해서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후처리 장치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나오는 배기가스, 유해 물질은 거의 자동차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는 쓰레기 소각장은 의무적으로 후처리 장치를 갖추고 있고 일부는 일본처럼 열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정말 잘합니다. 저도 이 배달 음식 먹고 나면 잘 씻어서 잘 나눠서 내놓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처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재활용과 소각은 쓰레기 처리 정책의 투트랙입니다. 그런데 소각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 지금도 온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과 세종시 6대 광역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곳의 소각장도 신설되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쓰레기는 전부 매립지로 가야 하는데 당장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4년 뒤에 포화를 앞두고 있고요. 인천시도 2025년부터는 더 이상 서울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야, 쓰레기 대란이 말 그대로 눈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매립지든 소각장이든 빨리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쓰레기 처리 시설 하나 짓는 데에만 최소 7년에서 10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이라도 매립 대책과 소각 대책을 서둘러 정해서 가야 하는데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